자, 오늘 들어갈 내용 간단한 내용 들어갑니다. 산화, 환원 관련해서 이제 기본기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하면서 들어갈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산화, 환원을 정의할 때 총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산화와 환원을 정의한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산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전자, 그리고 누구의 숫자? 산화 숫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산화 환원을 정의를 하는데, 자, 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지. 산소를 얻으면 산화예요. 수소를 얻으면 환원이에요. 전자를 잃으면 산화예요.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예요. 요 기본 정의까지는 당연히 지금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안 돼 있으면 큰일 나. 오케이? 자, 근데 니들한테 이제 참고적으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산화하고 환원은 무조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거니?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자, 어떤 한 놈이 산화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다른 한 놈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겠니? 환원이 돼야 되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화가 되었다라는 거를 무슨 제라는 말로 표현하니? 환원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제 내에서 만약에 환원제를 찾으세요. 그러면 뭐 된 놈을 찾아주면 돼? 산화된 놈을 찾아주면 돼. 마찬가지로 내가 환원이 되었다라는 건 남을 뭐 시킨 거야? 산화시킨 거죠. 따라서 무슨 제라고 표현한다? 산화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화가 잘 된다라는 건 남을 환원을 잘 시킨다란 뜻이고, 그러한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지 환원력, 그 다음에 환원성이 뭐하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산화가 잘 된다는 건 환원성이 크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환원이 잘 된다라는 건 남을 산화를 잘 시킨다란 뜻이고요. 얘네들은 산화력, 산화성이 뭐하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산화, 환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걸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야. 다만 니들이 이 동네를 틀린다면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좀 틀리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절대 헷갈리실 필요 없어. 자, 해서 산화와 환원의 기본 정의에 관련된 내용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산화 환원 중에서도 산소에 의한 산화 환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철광석의 재련이죠. 자, 이 철광석의 재련을 할 때는 이 안에다가 뭐 집어넣습니까? 철광석과 코크스와 석회석을 집어넣는다 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럼 요 안에 집어넣는 게 첫 번째 철광석. 철광석은 뭐야? Fe2O3. 얘가 철광석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굴 집어넣는다고 나와 있어요? 코크스. 코크스는 누구야? 탄소입니다. 탄소. 얘가 코크스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굴 집어넣어요? 석회석이라는 걸 집어넣고, 얘를 갖다가 어디서 가열하는 거야? 밑에서 가열을 하는 거지. 가열을 하면 이 안에서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철광석이 누가 되는 거야? 철이 되는 건데, 이때 제공되는 반응식 총 몇 가지가 나와요? 4가지 반응식이 나오는데, 이 4개의 반응식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산화 환원 단원뿐만 아니라 물질 분류 단원에서부터 인류 문명까지 종종 등장하는 반응식이니까 이 반응식은 꼭 알아두세요. 특히 화학을 선택하시려는 분들은. 자, 먼저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 누가 먼저 시작을 하냐면 코크스가 먼저 시작을 해요. 이 코크스가 산소를 만나서 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태울 때 산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산소를 불완전하게 주는 거야. 조금 부족하게 주는 거죠. 따라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완전 연소가 안 되는 거고, 무슨 연소가 일어나게 돼?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고, 그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누가 만들어지니?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테마가 산화환원이니까 탄소가 이렇게 뭐 되고 있어요? 산화되고 있지.
그죠? 코크스가 산화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이렇게 뭐 되고 있는 거야? 환원되고 있는 건데, 자, 이거를 산화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확인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하긴 하겠지만, 니들이 이런 산소를 잃고 얻음으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시면 좀 편하냐면 비율로 판단하시면 좀 편해요. 얘는 산소가 100%, 여기는 산소가 섞여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간다는 건 산소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오케이, 바리? 따라서 불완전 연소를 통해서 산화 환원이 일어나고 이때 누구를 얻어요? 일산화탄소를 얻습니다. 그러면 이 일산화탄소라는 애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반응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일부러 만든 건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이 반응식에서 이산화탄소도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뿐이야.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둘 다 나오기는 해요. 자, 해서 여기를 밑에를 보자. 그러면 이제 철광석이라는 애가 일산화탄소하고 반응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럼 일단 산화환원부터 봅시다. 철광석은 산소를 잃었으니까 뭐 된 거야? 환원된 거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뭐가 되고 있니? 이산화탄소가 되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된 거니? 산화가 된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가져오려는 힘이 매우 강해. 산소를 가져오려는 힘이 매우 강해. 그래서 철광석에 붙어있는 산소를 얘가 뺏어서 CO2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걸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산화환원을 배웠으니까 산화가 잘 된다는 거거든, 일산화탄소는. 그럼 무슨 력이 큰 거야? 환원력. 무슨 성? 환원성. 그럼 철광석의 재료는 일산화탄소가 뭐가 큰 걸 이용한 거야? 환원성이 큰 걸 이용한 거야. 이해되시니? 그래서 요 반응에서 일산화탄소는 무슨 성이 큰 거야? 환원성이 매우 큰 거야. 따라서 누구를? 철광석을 뭐 시킬 수 있었어? 환원시킬 수 있었어. 정도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위에 2개 묶고 아래 2개 따로 묶었지. 자, 여기다 동글뱅이를 쳐놨어요. 자, 동글뱅이를 쳐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위에 2개의 식은 산화환원 반응식에 해당합니다. 근데 아래 2개의 식은 산화환원 반응식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니들 요 단원에선 더 중요할 수 있어. 오케이? 자, 물론 산화수를 따져서 산화수를 계산했을 때 산화수가 아무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자, 산화환원 반응이 절대로 아닌 것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절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경우, 첫 번째 무슨 반응? 중화 반응. 자, 이 중화 반응을 갖다가 니들이 볼 때 중화 반응은 기본적으로 누구하고 누가 만나는 게 중화 반응이야? 산과 염기가 만나는 게 중화 반응이지. 그죠? 산과 염기가 만나는 게 무슨 반응이야? 중화 반응인데, 참고적으로 니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 써드리는데요. 자, 산화물이라는 게 있죠. 산화물에는 금속 산화물이라는 게 있고, 무슨 산화물이라는 게 있냐면 비금속 산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금속 산화물이라는 건 어떤 애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CaO 혹은 Na2O 이런 식으로 금속과 산소가 결합한 애들을 금속 산화물이라고 해. 비금속 산화물이라는 건 이산화탄소 혹은 녹스화물 NO, NO2, NO3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삭스화물 SO2, SO3 요딴 종류의 아이들을 비금속 산화물이라고 그래. 비금속과 산소가 결합한 애들.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금속 산화물은 얘네들이 어디에 녹았다라고 가정을 해봐? 물에 녹았다고 가정을 해보고 얘가 물에 녹았다고 가정을 해봐. 금속 산화물이 물에 녹으면 누가 될까? 수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이 돼요.
비금속산화물이 물에 녹으면 탄산, 질산, 황산이 돼요. H2CO3, H2SO4, HNO3 이런 식으로. 따라서 금속산화물 자체를 우리는 무슨 성 취급하냐면 산성 취급을 하고요. 비금속산화물 자체를 우리는 미친놈 얘를 무슨 성 취급해요? 염기성 취급합니다. 금속산화물을 염기성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산화물을 무슨 성 취급하는 거야? 산성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산과 염기가 만난다는 게 금속산화물과 산이 만나도 돼. 염기와 비금속산화물이 만나도 돼. 금속산화물과 비금속산화물이 만나도 되는 거야. 이게 어떤 경우의 수인지 알겠지? 따라서 요게 동기와 동일시 시켜버리면 돼요. 따라서 이런 걸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 중화반응이라고 하는데 여기 잠깐 봐봐. 자, 여기 SiO2라는 애는 금속산화물이니 비금속산화물이니? 비금속산화물이죠. 그 다음에 여기 CaO라는 애는 금속산화물일까 비금속산화물일까? 금속산화물이겠죠.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중화반응이 되는 거야. 고로 계산해보지 않아도 얘는 뭐가 되니?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거야. 마찬가지로 요 위의 반응식도 CaO 더하기 CO2가 뒤집어주면 이게 이렇게 역반응을 해주면 이거 무슨 반응이 되니? 중화반응 되겠지. 요 화살표만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거 무슨 반응이랑 똑같은 반응이 돼버리니? 중화반응이랑 똑같은 반응이 돼버리겠지? 그럼 이렇게 갈 때나 이렇게 갈 때나 산화환원이 아닌 경우는 무조건 산화환원이 아닌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따라서 요 두 가지는 중화반응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화환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앙금이 생성되는 경우. 앙금 생성 반응. 자, 사실은 요즘에는 요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잘 안 나와요. 많이 배우지도 않고.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경우 AgNO3 수용액에 NaCl,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집어넣으면 요 정도 많이 봤지? AgCl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지고 NaNO3 뭐 이런 식의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은 중화반응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과 반응. 요건 조심은 해야 돼. 왜? 100%는 아니거든. 100%는 아니야. 조심은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물과 반응하는 경우. 자, 어떤 경우가 되냐면 NH3가 물에 녹았어요. 그럼 뭐가 될까? NH4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되겠지. 이런 경우. 혹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았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경우? 탄산 H2CO3가 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따져보면 니들이 계산이 될 텐데, 제일 확실한 건 헷갈린다 싶으면 뭘 따져보면 돼? 산화수 다 계산해보면 돼. 산화수가 변하지 않으면 그건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거야. 근데 미리 좀 숙달이 돼 있으면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얘가 산화환원이 이다 아니다를 좀 빠르게 판단할 수는 있거든. 근데 물과 반응하는 건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100%는 아니야. 근데 화원 과정에서 대부분 물과 반응하는 경우에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 분명히 나 조심하라 했어. 자, 해서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산화환원을 판단할 때 위에 두 개는 산화환원이지만 아래 두 개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그래서 은근히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경우를 찾아라 라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하니 이 정도 내용까지는 조금 숙지를 해주자.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또 넘어가서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요거는 이건 뭐냐면 마그네슘을 가지고 반응을 시키는 건데, 자, 마그네슘은 금속입니다. 뭐 니들도 알고 있겠지만
금속이지만 이 마그네슘은 불이 잘 붙어요. 반응성이 워낙 큰 금속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에다 불을 붙이면 바바바바박 하면서 금방금방 타요. 근데 마그네슘에 불을 붙이면 잘 타잖아. 이게 마그네슘이 연소되는 반응식이야. 따라서 마그네슘은 산화되고 산소는 뭐 되고 있는 거 보여요? 환원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그네슘을 가지고 어디에다 집어넣을 거냐면 드라이 아이스 통에다 집어넣을 거야. 마그네슘에 뭐를 붙여서? 불을 붙여서. 요 실험 관련된 문제 종종 나와요. 마그네슘에 불을 붙여서 드라이 아이스 통에 넣을 건데, 그럼 니들 드라이 아이스는 뭐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니? 이산화탄소잖아, 그치? 드라이 아이스가 뭐야? 이산화탄소잖아. 그럼 니네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불이 꺼진다고 있어? 알고 있어? 안 꺼진다고 알고 있어? 소화기. 뭐 뿌리는 소화기야? 이산화탄소 소화기잖아. 이산화탄소가 불을 끄는 이유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누구를 제거하는 거야? 산소를 제거해서 불이 꺼지도록 만들어준다고, 이산화탄소는. 근데 골 때리는 거야. 만약에 뭐 그럴 일은 거의 희박해. 우리 건물에서 마그네슘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어. 여기 불이 난 게 마그네슘에 바바바박 하면서 화재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거기다 소화기를 쫙 하고 뿌렸어. 어떻게 될까? 더 잘 타. 왜 그러냐면 더 잘 타기까지는 안 하고 어쨌든 안 꺼지고 잘 타. 왜 그러냐면 자, 이 마그네슘이라는 애한테 불을 붙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통에다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아요. 그럼 드라이 아이스 통 속엔 당연히 누구만 들어있겠니? 이산화탄소만 들어있겠지? 그럼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요. 왜 그러냐면 마그네슘은 누구보다도 이산화탄소보다도 산소를 가져오려는 힘이 매우 강해. 따라서 마그네슘은 뭐가 되고 있냐면 여기 산화가 되고 있어요. 산화가. 그럼 마그네슘은 무슨 성이 되게 큰 거야? 환원성이 되게 큰 거야. 이산화탄소보다. 따라서 마그네슘이 계속 탑니다. 그러면 산소란다. 이산화탄소는 누구를 잃어요? 산소를 뺏기죠. 그러면 누가 되겠니? 탄소가 되겠지. 탄소가 뭐야? 숯. 그죠? 그래서 요 드라이 아이스 통 안에 검은색 가루가 생기는데 이 검은 가루의 정체가 뭐야? 탄소가루야. 탄소가루. 이것도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산화, 환원 반응이 되는 거다라는 거 이제 실험에서 종종 등장을 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과 호흡에 관련된 산화 환원은 뭐 워낙에들 많이 다루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언급 안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는지 다 따질 줄 아시죠? 그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 계속 얘기해봐야 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좀 볼게요. 아마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본 수업 시간에도 요 그림 되게 자주 그렸을 거야. 누구의 움직임을 보는 거야? 전자의 움직임을 볼 때 요 그림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안녕. 그만 자. 일어나야지. 아침이잖아. 학교 갈 시간이에요. 7시잖아. 얼른 씻고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니네 학교 몇 시까지 가니? 8시까지 가니? 깨딱하면 지각해요. 씻는데 20분, 밥 먹는데 20분. 일어나야 돼. 알았죠? 학교 갈 시간이에요.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기본적으로 원자 상태로 존재하든 분자 상태로 존재하든 얼라들은 다 무슨 성이냐면 중성 상태예요. 뭐 니들도 잘 알고 있어. 중성 상태의 입자가 전자를 잃으면 뭐가 되니? 양이온이 되죠. 전자를 얻으면 뭐가 되니? 음이온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전자를 뭐해서 잃어서 뭐가 되는 거야?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중성 상태의 원자가 전자를 뭐해서 얻으면 뭐가 되는 거니? 음이온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됩니다. 네, 거꾸로도 갈 수 있다는 거지. 음이온이 중성으로 돌아가. 얻어서 음이온 됐으니까 중성 되려면
뭐 해야 되겠니? 잃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잃어서 양이온이 됐으니까 다시 중성으로 가려면 뭐 해야 되겠니? 얻어야 되겠죠. 따라서 전자를 잃는 과정을 우린 뭐라고 한다? 산화라 하죠. 그리고요, 전자를 얻는 과정을 우린 뭐라 할까? 환원이라고 합니다. 됐어? 그러면 자, 요렇게 파란색으로 보이지 니들 눈에, 그지? 요 과정은 무슨 과정이 되는 거야? 산화 과정이 되는 거야. 반대로 요렇게 내려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 되는 거니? 환원 과정이 되겠지. 자, 부호를 가지고 한번 따보자. 양이온이니까 얘는 플러스를 띈다는 거고, 음이온이니까 얘는 마이너스인 거고, 중성이라는 얘기는 이마의 전하량은 얼마? 0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산화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 마이너스에서 0이 됐다가 뭐로 가고 있니? 플러스로 가고 있죠. 학교 가자니까 그만 자고. 엄마 도시락 다 싸놨다. 아, 요즘 도시락 안 싸가지? 급식? 아, 역시 21세기는 뭐가 달라도 달라. 왜냐면 학교 다닐 땐, 왜냐면 기숙사 살았으니까 난 도시락을 안 싸갖고 다녔거든. 근데 다른 애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왔었어요. 그렇게 부러웠다. 그 도시락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기숙사 가서 쳐 먹겠지요. 그럼, 아,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인데 밥은 줘야지. 그 밥도 안 먹이고 학교에다 가둬놓을까 설마. 그지? 기숙사 밥은 왜 고등학교 땐 그 급식으로 나오는 이렇게 식판에 나오는 밥은 언제나 먹어도 배가 고프거든. 그래서 맨날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제 숟가락 하나씩 꽂고 다녔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내 친구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인사를 하고 싶어요. 다 뺏어 먹었어 내가 진짜. 너무 배고파가지고 심지어 허락도 안 받고 애들 도시락을 막 뜯어가지고 내가 막 먹었어. 나빴지, 그치? 근데 그때 당시 나로선 배가 많이 고팠어. 비겁한 변명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뺏어 먹고 나서 내가 컵라면도 사주고 그랬어. 자, 빠바바밤, 빠밤. 그러면 산화되는 과정은 이렇게 간다고. 마이너스가 0 됐다가 0이 뭐 되고 있니? 플러스가 되고 있지? 그럼 산화되는 과정은 이온의 전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오케이? 그게 증가하면 산화되는 거야. 이온의 산화수가, 이온의 전하량이 증가하면 뭐야? 산화야. 이게 산화수의 개념이야. 산화수의 개념이랑 전자의 개념이랑 같은 개념이야, 결과적으로는. 자, 환원이 될 때는 뭐가 돼? 플러스에서 0 됐다가 0에서 마이너스 되고 있으니까 환원이 된다는 건 뭐야? 산화수가 감소하는 거죠. 전하량이 뭐 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전하량이 증가할 때, 이온의 전하량이 증가할 때 우린 뭐라고 한다? 산화라고 하고요. 이온의 전하량이 감소할 때 우린 뭐라고 한다? 환원이라고 해요.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뭐 이런 거 한번 써보자. Cu1 플러스 이온이 Cu2 플러스 이온이 되었대요. 그럼 1이 2가 됐지? 그럼 숫자가 커졌지? 그럼 얘는 뭐 된 거야? 증가하면 산화된 거야. 오케이? 혹은 O1 마이너스 이온이 O2 마이너스 이온이 되었대. 이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됐죠? 따라서 얘는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환원된 거죠. 산화수가 마이에서 마이로 감소했으니까. 얘는 V1에서 V2로 증가했으니까 얘는 뭐 된 거고요? 산화된 거고요. 자, 근데 은근히 니들이 잘 몰라. 뭘 모르냐면 여기다가 뭐를 써줘야 되니? 전자를 써줘야 되지. 어느 쪽에다 전자를 써줄까를 잘 몰라. 여기도 왼쪽, 여기도 왼쪽? 아니야. 자, 조금 편하게 볼 때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자, 좌우 전하량이 같아야 돼. 그럼 왼쪽 전하량이 얼마야? 1. 오른쪽 전하량이 얼마야? 2.
왜 달라? 근데 전하량이 전자 때문에 다른 거거든. 그러면 왼쪽이 뿌일이니까 오른쪽을 전자 하나를 넣어줘야 좌우 뿌일 되겠지. 이해되겠니? 자, 전자를 전하량이 같게 만들어주면 돼. 전자를 넣어서. 그럼 왼쪽이 마1, 오른쪽이 마2잖아. 그러면 전자를 어느 쪽에다 넣어줘야 될까? 왼쪽에다 넣어줘야 되겠죠. 왜? 전자 마이너스니까.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전자를 채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한 적이 있을 거야. 뭐냐면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연상법이 돼요. 연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원자는 무슨 성이라고 쳐봐? 중성 원자는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쳐봐. 중성 원자가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쳐봐. 그럼 양이온은 전자를 잃은 거지? 그죠? 전자를 잃은 거죠. 양이온은 전자를 잃은 거니까 동그라미에서 전자를 잃은 거니까 이렇게 전자가 없는 거야. 이게 플러스야. 구멍 뚫린 게 플러스 이온이야. 구멍 뚫린 게. 그러면 마이너스 이온은 어떻게 생긴 놈이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치면 될까? 뿔난 거가 무슨 이온이라고 치면 돼?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치면 돼. 그럼 이 피자 쪼가리가 결국에는 뭐라는 뜻이 되는 거야? 전자라는 뜻이 되겠지. 그럼 얘는 구멍 몇 개 뚫린 새끼? 하나 뚫린 새끼. 그러면 이렇게 생긴 피자에서 구멍 2개 뚫었으니까 피자 한 쪼가리가 오른쪽에 피자 총량의 법칙, 보존의 법칙이야. 이해돼? 이게 피자 쪼가리. 구멍 하나 뚫린 피자를 구멍 2개 뚫었으니까 피자 하나 오른쪽에다 내려놓으면 되겠지. 머릿속으로 연상하면 절대 안 헷갈려잉? 그 다음에 얘는 뿔 몇 개 난 놈이야? 하나 난 놈인데 얘는 뿔이 몇 개 난 놈이야? 2개 났으니까 뿔 하나 붙여줘야 뿔이 2개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요 그림으로 머릿속에 연상이 되면 요거 덜 헷갈릴 거야, 많이. 전자를 잃고 얻는 관계에 대한 개념도 좀 많이 덜 헷갈릴 거예요. 요 개념으로. 기발이. 자, 그래서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도 별거 없다. 별거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뭘 가지고 우리가 산화 환원을 판별하는 거야? 산화수를 가지고 산화 환원을 판별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 산화수를 계산할 때 이온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하량 자체가 산화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면 공유결합을 하는 분자들의 산화수를 구하는 게 좀 짜증나. 학교 가자. 지각이라니까. 내가 때려줄까? 스스로 때리고 그러지 마. 나 잘 때려. 언제든지 말만 하세요. 자, 그래서 이 분자들의 경우에는 구조식을 가지고 우리가 산화수를 판단해야 되는데, 전기음성도의 대소관계를 꼭 알아야만 해요. 전기음성도는 어디로 갈수록 커집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죠. 가장 큰 값을 갖는 애가 누구야? 전기음성도에서 플루오린. 자, 물론 전기음성도의 크기는 이 단원 배울 때 우리 외우라고 내가 했었어. 근데 지금쯤 되면 까먹었을 거야, 아마. 하지만 다시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번 단원을 위해서 일부러. 그냥 뭐야? 대소관계 정도.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주기율표상에서. 그럼 전기음성도가 뭐길래? 공유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세기를 전기음성도라고 해요. 그냥 결과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전자를 당기는 힘의 뭐라고 하면 돼? 세기라고 생각하면 돼. 전자를 당기는 힘의 세기. 그럼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전자를 잘 당기는 거야. 줄다리기 하는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자를 잃고 얻는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쏠려버리기 때문에 그냥 뭐 한 셈, 잃은 셈, 얻은 셈 치면서 계산하시면 돼요. 전자가 넘어간다고 가정을 하시는 거야. 잃은 셈 치고 얻은 셈 치면 돼요. 전자를. 그리하여 자, 이렇게 호돈소물질,
자, 한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된 애들은 N2, 3중결합이든 2중결합이든 상관이 없죠. 왜? 두 원소가 같은 원소니까 힘의 세기가 어때? 같아. 그럼 전자가 치우쳐, 안 치우쳐? 안 치우쳐. 정확히 한가운데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호돈소 물질일 때 원소들의 산화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니? 0이 돼요. 근데 여기는 구성원소의 종류가 다르지. 이때 뭐만 보면 되는 거야? 짝대기마다 어느 쪽으로 갈지만 결정하면 돼. 그러면 OH 짝대기가 여기 있어요. 누가 세니? 힘이. 산소가 세니까 전자가 어디로 갈까? 산소한테 가겠죠. 여기도 OH 짝대기야. 누가 힘이 더 셉니까? 산소가 세니까 어디 쪽으로 전자가 가는 거야? 산소 쪽으로 전자가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산소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자 두 개가 내문만으로 쏙! 따라서 전자 두 개를 얻었으므로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수소 입장에서 생각해봐. 얘 전자 몇 개를 잃었니? 하나를 잃었죠. 따라서 이때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니? 플러스 1. 여기도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니? 플러스 1 해주시면 끝나는 거야. 그림이 좀 복잡해지면 어때? 화살표만 열심히 치면 되는 거야. 자, 그림이 좀 복잡해진다 치더라도 화살표만 열심히 쳐주면 돼요. 자, 여기 H2O2 나와 있다. 뭐만 치라고? 화살표만 치라고. 힘센 쪽으로 화살표만 쳐주면 돼. 여기 OO 사이에는 가, 안 가? 안 가. 그럼 OH 사이엔 또 어디로 가? 여기로 가겠지.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 전자 하나를 얻었네. 맞아? 산소 입장에서 전자 하나를 얻었네. 수소 입장에서 전자 하나를 뭐 했네? 잃었네. 여기 수소 입장에서 전자 하나를 뭐 했네? 잃었네. 끝. 됐니? 그럼 여기 봐봐. 오, 이렇게 복잡하면 상관없다니까. 그냥 작대기마다 화살표만 치면 되는 거야. 자, 여기는 어디로 보내면 돼? 그렇지. OC 사이에는 어디로 갈까? 산소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산소한테 가겠지. CO 사이에는 어디로 갈까? 산소한테 가겠죠.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CC 사이는 같은 원소니까 가, 안 가? 안 가. 이런 걸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전자가 치우침이 전혀 없는 결합. 무슨 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한쪽으로 가는 걸 무슨 결합? 극성 공유결합. 배웠었죠? 3단원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CH 사이에는 수소는 힘이 약한 놈들이거든. 따라서 이렇게 전자가 갈 거야. 그럼 이제 각각의 입장에서 산화수만 따져주면 돼. 자, 이 산소만 봐봐. 전자 몇 개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니? 2개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따라서 얘는 전자 2개를 얻었으니까 마2가 되겠죠. 됐어? 그 다음에 요 탄소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가 하나 가져가고 얘가 2개 가져갔으니까 몇 개를 뺏겼어? 3개를 뺏겼지. 어? 어?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간 셈 치라고. 내가 이렇게 해놨어? 너 왜 그걸 지금 얘기해? 난 이렇게 수업한 적이 없는데 왜 화살표가 일로 가 있지? 탄소가 크지? 말도 안 되는 걸 해놨어.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오, 가끔은 정신줄 차리고 수업 듣는단 말이야. 자, 여기서 탄소는 전자 3개를 뭐 한 셈? 잃은 셈. 따라서 여기서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야? 부3. 얘는 마2. 그럼 얘는 3개를 얻었으니까 이 탄소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3. 그리고 여기 존재하는 모든 수소는 얼마가 될까? 플러스 1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죠? 아무리 복잡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 뭐냐면 포도당이야, 포도당. 자, 이 포도당 그림을 갖다 놓고 산화수를 구하세요.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포도당에서 탄소의 산화수를 구할 때 니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화살표를 치고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한데 뭐 때문에 자주 틀냐면 생략 때문에 틀려. 무슨 말이냐면 요 빈자리마다 누가 있는 거야? 탄소가 있는 거야.
그나마 여기는 누구를 다 체크해 줬어요? 수소를 써줬죠. 근데 수소를 안 써주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수소가 없으면 이 탄소 입자에서 작대기가 몇 개가 나가야 돼? 4개가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수소 자리는 비워둔 채로 가도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탄소 작대기 4개를 맞춰주는데 남으면 그 자리는 누구 자리라고 상상하시면 돼? 수소 자리라고 상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CH2OH라고 적혀 있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니? 라는 건데, 자, CH 몇 개? 2개. 그 다음에 탄소 기준으로 작대기 몇 개 나갔어? 3개 나갔지? 그러니까 여기에 OH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야. O하고 이렇게 H. CH2OH가 되겠지, 저렇게 되면. 됐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OH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OH인 거야. OH. 산소 작대기가 몇 개니까? 2개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여기 있는 거 다 산화수 계산하는 건 가능하겠니? 불가능하겠니? 가능은 하겠죠. 됐어? 산화수 계산하는 거 할만 하겠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산화수를 갖다 구조식을 맨날 그려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좀 짜증이 나겠지, 그쵸? 그래서 구조식을 다 그려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다. 그래서 평균 산화수 구하기, 산화수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얼마이다? 0이다. 무슨 말이냐? 자, H2, O2, N2 혹은 H, 헬륨 이런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그냥 0이야. 여기서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0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합물의 마찬가지로 여기 나트륨이라든가 철 이렇게 써 있어도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0인 거야. 금속도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화합물의 산화수는 그냥 0이 아니라 합쳐서 0이야. 그 안에 구성원소들의 산화수를.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구조식에서의 산화수 배웠었잖아. 그치? 잃은 셈, 얻은 셈 치는 거였지, 전자를. 그럼 결과적으로 잃고 얻은 관계가 같으니까. 그죠? 잃은 만큼 얻겠죠, 누군가가. 따라서 합쳐서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면 되는 거고. 이온의 경우에는 산화수의 합이 이온의 산화수와 같습니다. 이온의 전하량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대놓고 그냥 Na 플러스 이온이야. 산화수 얼마야? 1. 그 다음에 Cu2 플러스 이온의 산화수는 얼마야? 2. Cu1 플러스 이온이 있어. 그럼 얘는 산화수가 얼마야? 1. 근데 요렇게 NH4 플러스 이온이 있어. 그러면 얘는 합쳐서 얼마가 되면 돼? 1이 되면 되는 거고, SO4에 2 마이너스 이온이 있어. 얘는 합쳐서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돼. 근데 얘네들의 산화수를 구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선순위. 산화수를 구할 때 우선적으로 정해야 되는 것들. 단 조심하는 건 이 산화수 우선순위는 어디에서? 화합물에서. 무슨 말이냐면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야.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인데 예를 들어서 F2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호돈소 물질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서는 얼마인 거야? 0인 거죠. 화합물에서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입니다. 자, 1순위에 해당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플루오린이 산화수가 무조건 얼마? 마1. 알칼리 금속은 누구 있어요? 리나가,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의 산화수는 얼마? 플러스 1. 알칼리 토금속, 얘는 몇 쪽 애들이야? 2족 애들이죠. 얘네들은 플러스 2. 여기다 추가적으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얼마? 플러스 3. 이것도 1순위에다가 하나 추가해 줍시다. 자, 그 다음에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 1. 그 다음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 마이너스 2. 자, 어디까지나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얘네 위에 있는 애들을 더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OF2라는 애가 있어. 누가 더 우선이니? 플루오린이 우선이니? 산소가 우선이니?
플루오린이 더 우선이지. 따라서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얼마야? 무조건 마이너스 1인데 그게 몇 개? 2개. 따라서 합쳐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전체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되니?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라고 해주면 돼? 2라고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산화되었다, 환원되었다를 판단할 땐 아래 써져 있는 각각의 숫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H2O2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누가 더 우선이야? 수소가 더 우선이야. 따라서 일자리가 몇 개? 2개. 합쳐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므로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고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이다? 플러스 1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연습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얘네들의 산화수를 한번 쭈루루룩 막 따져보면 되겠죠. 요거 한번 쭉 한번 채워보세요. 자, 이 중에서 여기 NaH 한번 봐봐. NaH. 누가 더 우선이니? 나트륨이 더 우선이죠. 일자리가 하나. 그러니까 수소의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이거 조심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호돈수 물질의 산화수는 얼마? 0.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의 산화수 쭉 따져주시면 돼요. CO3의 2- 얘는 어떻게 따져주면 돼?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 3개. 따라서 마이너스 6인데 전체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이다? 4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CH3COH 이렇게 써져 있으면 니들이 은근히 헷갈리잖아. 근데 얘 좀 잘 보자. 자, 얘를 갖다가 평균 산화수로 따져줄 땐 탄소가 몇 개? 2개. 수소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고 산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놓고 따져주면 마이너스 2짜리가 수소가 먼저지. 자, 1짜리가 4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했더니 이미 0이죠? 따라서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야? 0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갖다 구조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CH3COH가 어떻게 생겼냐면 CH3에 C에 O에 O에 H 이렇게 생겼어요. CH3에 COH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걸 갖다가 구조식에서 우리가 산화수 판단하듯이 한번 해보자. 누가 더 크니? 탄소가 더 크니까 전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1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디로 가? 산소로 갈 거고 여기는 산소로 이중결합이니까 2개가 갈 거고 여기도 산소로 갈 거야. 그럼 탄소만 봐보면 얘는 3개를 얻었으니까 마3이고 얘는 3개를 잃었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플러스 3이 되겠지. 그죠? 그럼 실제로 탄소의 산화수가 얼마야? 0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제목을 뭐라고 붙였니? 평균 산화수라고 얘기를 한 거야. 실제로는 각각의 산화수가 이게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화합물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동일 원소라고 해서 동일한 산화수를 갖는 건 아니야. 구조식을 그려보면 정확히 나오죠. 이해되니? 자, 해서 우리는 이제 산화수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산화수로 산화환원을 판단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쉽게 산화수로 산화환원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따져주면 되는 거야? 산화수가 뭐 한다면? 증가한다면 우린 뭐라고 하는 거니?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산화수가 감소했다면 우린 뭐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증가 감소만 보면 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포도당만 한번 따져봅시다. 자, 1짜리가 12개니까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짜리가 6개니까 마이너스 12. 그럼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니? 0. 여기 산소의 산화수 호돈수 물질이니까 0. 그 다음에 여기 산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2짜리가 2개니까 마이너스 4고 합쳐서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4가 되면 되겠지. 개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산화환원만 판단할 때는. 뭘 판단할 때는? 산화환원 판단할 땐 개수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H2에서 수소의 산화수가 1이고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니?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서 산화된 놈과 환원된 놈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탄소의 산화수가 0에서 얼마로 되고 있어요? 4로 되고 있죠. 따라서 탄소는 뭐 된 거야? 산화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소의 산화수가 0에서 얼마가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2가 되고 있으니까 산화수 감소해서 뭐 된 거다? 환원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산화수로 산화환원을 판단해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쫙 예시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한번 나머지 것들 쭉 채워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집중해서 봅시다. 여기는 좀 집중해서 봅시다. 왜 뭐냐면 산화환원을 찾고 뭐를 맞춰야 돼? 개수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보자. 자, 여기서 주석에 SN이 주석입니다. 오케이? 주석의 산화수가 얼마니? 2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주석의 산화수는 얼마니? 4죠. 따라서 주석의 산화수가 2에서 4로 됐으니까 얘가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산화된 거죠. 얼마? 플러스 2가 됐죠. 됐니? 그 다음에 여기 수소의 산화수 1이고요. 여기 수소의 산화수도 얼마야? 1이니까 수소는 산화환원하고 상관없다라는 거 보여야 돼. 됐음? 그럼 이제 누굴 봐야 되냐면 망가니즈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망가니즈가 MnO4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마이너스 2짜리가 4개니까 마이너스 8이고요. 합쳐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망가니즈 산화수 얼마야? 7이죠. 근데 여기 망가니즈 산화수 얼마가 됐니? 2가 됐죠. 따라서 7에서 2가 됐어. 7에서 2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가 감소했습니까? 5가 감소했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됐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환원이 되었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겠지. 맞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응식 안에서 전체적으로다가 감소한 산화수와 증가한 산화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왜? 산화수라는 건 결국엔 누구라고 그랬어? 전자라고 얘기했잖아. 따라서 전자 2개를 잃었고 전자 5개를 얻었으니까 잃고 얻은 개수가 안 맞는 거지. 따라서 개수를 뭐 해야 된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럼 2개하고 5개니까 몇 개로 맞춰주면 될까? 10개로 맞춰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주면 돼? 5를 곱해주면 되고 여기다는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니? 2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주석이 앞에 개수가 얼마가 붙어주면 돼? 5가 붙어주면 돼. 그리고 망가니즈 앞에 개수가 얼마가 붙어주면 되는 거야? 2가 붙어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맞춘 거야. 그랬더니 여기 산소가 몇 개가 됐어요? 8개가 됐죠? 따라서 이 앞에 개수가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는 거야. 산소가 8개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수소가 몇 개니? 16개니까 몇 개의 H 플러스 이온이 있어야 되겠어요? 16개의 H 플러스 이온이 있어야 한다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꼭 해봐야 된다. 요 산화수를 가지고 개수 맞춰보는 거 한번 꼭 해보세요. 자, 요즘 교육과정상 요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더라마는 그래도 나오면 많이들 틀리는 문제야. 그래서 증가한 산화수하고 뭐한 산화수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라는 개념만 잡으면 돼. 감소한 산화수는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기존에 너희들이 개수를 맞출 때는 원자수 보존만 가지고 맞춘 건데 이제는 뭐까지도 산화수 보존까지도 맞춰서 뭐 해줘야 되는 거니? 개수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이해는 되시죠? 자, 하여 요 산화환원 반응식을 개수까지 완성해서 잡아내는 거 꼭 한번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실수할 만한 물질의 산화수 해가지고 쭉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자주 나오는데 니들이 자주 틀리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H2, O2 뭐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얘는 너무 자주 나오지? 그지? 네. 쌤, 신기한 게 있는데요. 여기 봐요. NaN3. 그럼 나트륨의 산화수는 무조건 얼마라고 그랬어? 1이라고 그랬지? 근데 질소의 산화수는 그러면은 전체 산화수가 0이 되려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3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질소의 산화수 이렇게 분수로 나와도 되나요? 돼요. 알았지?
분수로 나와도 된다잉. 그래서 요거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uNH3에 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전체 산화수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플러스 2가 되면 되는데 얘는 계산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왜? NH3 자체의 산화수가 얼마니? 0이죠. 따라서 얘가 몇 개이든 상관없이 전체가 2 플러스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구리가 2가 되면 되는 거야.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산화수를 이용해서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산화철 2라는 애가 있고 산화철 3라는 애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화철 2는 철의 산화수가 얼마이다? 2이다를 의미하는 거고 산화철 3는 철의 산화수가 얼마이다? 3이다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철의 산화수가 2가 되려면 FeO가 돼야 되는 거고 철의 산화수가 3이 되려면 Fe2O3가 돼야 되는 거야. 얘 대신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좀 실수할 만한 물질들의 산화수가 쭉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번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산화수라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 산화수를 갖게 되는데 이 다양한 산화수들의 규칙성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건데 이걸 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쌤한테 호주머니에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는 호주머니가 있냐면 800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호주머니. 이 호주머니에 800원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원소들이 화학 반응이라는 걸 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누구만 가지고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냐면 원자가 전자만 가지고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 원자가 전자가 뭐야? 가장 마지막 껍데기에 있는 전자를 얘기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족이 원자가 전자수가 되잖아. 자, 16족이야. 산소하고 황이 16족이죠. 그럼 산소는 원자가 전자 몇 개? 6개. 황은 원자가 전자 몇 개? 6개가 되겠지. 질소는 몇 개? 5개. 인도 몇 개? 5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황은 16족이니까 호주머니에 얼마 들어있는 거야? 600원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 호주머니는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800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내가 길을 가다가, 내가 황인데 길을 가다가 나보다 싸움 잘하는 애를 만났어. 그럼 어떻겠니? 돈을 뺏기겠지? 근데 내가 길을 가다가 저기 도윤이 같이 이렇게 싸움 못하는 애들을 만났어. 그럼 내가 뭐 하겠니? 돈을 뺏겠지? 그러면 호주머니에 600원이 있으니까 뺏어 봐야 얼마야? 200원. 뺏겨봐야 얼마니? 600원인 거야. 그게 뭐의 범위가 되는 거야? 산화수의 범위가 되는 거야. 염소는 호주머니에 얼마 있어요? 700원이 있어요. 뺏어봐야 얼마야? 100원. 뺏겨봐야 얼마니? 700원. 봐봐. 염소는 따라서 플러스 7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가 염소의 산화수 범위가 되는 거야. 왜? 뺏겨봐야 700원인 거고 뺏어봐야 100원인 거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산화수의 최대값은 뭐를 넘어설 수 없습니까? 원자가 전자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진 돈 이상 뺏기지 않는다는 뜻이야. 내가 탄소야. 호주머니 얼마 있어? 400원 있잖아. 뺏겨봐야 얼마니? 400원인 거야. 따라서 산화수는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가 안 넘어가? 4가 안 넘어가. 질소는 500원 있어요. 따라서 500원 이상 안 뺏긴다는 뜻이죠. 뺏어봐야 얼마야? 300원. 따라서 마3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그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와 절대적으로 싸움을 못하는 애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 플루오린. 플루오린은 절대 강자야. 플루오린 지금 호주머니 얼마 있어요? 700원이 있어요. 왜? 17쪽이니까. 근데 플루오린이 길을 가다가 삥을 뜯길 확률은 제로죠. 따라서 700원을 뺏길 수 있어? 없어? 없어. 걔는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무조건 전자를 뺏기밖에 안 해. 근데 뺏어봐야 얼마밖에 못 뺐니? 100원밖에 못 뺐겠지. 따라서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항상 얼마라고 얘기를 한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나트륨은 1쪽이야.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니?
한 개죠. 호주머니 얼마 들어있는 거야? 100원 들어있는 거 100원. 오케이? 근데 쌈을 제일 잘해? 제일 못해? 제일 못해. 전기음성도가 제일 작아. 금속 중에서도 제일 왼쪽에 있으니까. 따라서 누군가를 만나면 무조건 삥을 뜯기죠. 뺏을 수가 없어요. 걔는 이론상 얼마까지 뺏을 수 있니? 100원이 있으니까 700원까지 뺏을 수 있지만 뺏을 가능성이 제로야. 뭐 할 확률만 있어? 뺏길 확률만 있는 거죠. 따라서 나트륨의 산화수는 항상 얼마야? 1이야. 그래서 쌤 표현이야, 내 표현이야. 절대 산화수라고 합니다. 절대 산화수란 산화수의 종류가 몇 가지인 애들? 한 가지인 애들. 물론 18쪽 애들은 당연히 절대 산화수야. 얼마야? 0이죠. 18쪽의 애들은 절대 산화수야. 항상 0이야. 왜? 뺏기지도 않아. 뺏을 일도 없어. 왜? 호주머니에 800원이 딱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1쪽, 2쪽, 13족, 1족, 2족, 13족 애들은 무슨 산화수야? 지금 절대 산화수야. 1, 2, 3, 1, 2, 3. 그 다음에 몇 쪽 새끼들? 17쪽 중에서 다가 아니라 누구만? 플루오린만. 염소는 절대 산화수 아닙니다. 염소보다 센 놈들이 있어요. 오케이? 따라서 내가 지금 빨간 점으로 표현한 것들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산화수를 갖는 애들? 절대 산화수를 갖는 애들. 산화수의 종류가 몇 가지? 한 가지인 아이들을 정리해 놓은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화수와 관련한 내용을 대략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화수에서 개수 맞추는 거랑 우리가 구조식에서 산화수 찾는 거랑 오케이? 그리고 산화환원 판단하는 거랑 꼭 다시 한번 해보세요.